네. 금요일 저녁에 하는 무리함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9일이고요. 음, 제가 몇 번째인지 까먹었는데, 한 48인가 49인가? 그쯤 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심플렉틱 지오메트리 얘기는 지난주까지 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 디스코드에도 썼지만 마무리가 됐다 하면, 이제 알았어. 이런 게 아니고, 뭐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알았어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한번 맛은 봤다. 야, 뭐라고 할까요? 약간 누군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신들이 라면 먹는데 옆에서 라면 냄새 정도를 맡아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딱 저한테는 그 정도인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정말로 라면 맛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올려주신 노트를 조금 이렇게 천천히 뜯어보는 그런 시간은 또 따로 가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 심플렉트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그냥 라그랑지안만 가지고 벡터 정리를 그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이 아마 그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그 장현철 교수님께서 리딩 해주시는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네, 맞습니다. 등산로가 생긴 느낌이죠. 이제 뭐라고 할까 등산로에 해당되는 그 표식이 이렇게 꼽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네, 장혜철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권한 드렸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요약해 주신 것처럼 심플렉틱 쪽은 일단 락이 났고요. 오늘은 그냥 네서 시어렘의 스탠다드 라그랑지안 모델 버전으로 이제 네서 시어렘의 정리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음, 근데 뭐 약간 라그랑지안 자체가 범용성이 좀 있다 보니 필드를 다룰 때에 등장하는 라그랑지안을 가지고 네서 세어렘을 증명하고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더 복잡한 것 같고요. 근데 스탠다드 그냥 뭐 입자 하나 하나 내지 뭐 두 개 뭐 이런 거 다룰 때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계산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점을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팅은 이제 이 플로우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이 플로우를 기준으로 이 액션이 시메트릭하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우가 음,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S가 이제 플로우 파라미터고요. S를 따라서 이제 이 M 곱하기 R의 이 R이라는 매니폴드의 원소들이 변하는 건데 이 뭐 짐작하시겠지만 R이 시간이에요. 시간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니폴드의 로컬 코디네이트를 주고 QI라고 그냥 부르고 그 다음에 S가 이제 파라미터고요. 그래서 S 파라미터에 대해서 QI, T를 집어넣으면 요 새로운 위치가 M 곱하기 R에서 주어지는데 그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썼고요. 네. 그래서 이제 S라는 파라미터에 대한 이제 디펜던시가 있으니까 S를 위첨자에 붙였고 그 위치를 이제 각 i qi 자리마다 들어가는 녀석을 phi i라고 적었고요. 그 시간도 변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t라고 마크를 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phi i s는 이제 그냥 펑션이에요. m 곱하기 r을 나타내는 펑션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플로우의 보통 컨벤션이 이 파라미터 s가 0일 때는 제자리에 있었던 거. 그래서 아이덴티티라고 적은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로우라는 거를 시각화를 하면은 어 제가 m을 이쪽에다 적고 r을 이쪽에다 적었는데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느 쪽에 적던 간에. 음,
여기서 이제 플로우가 움직이게 되겠죠. 이제 qi, t라는 좌표가 있으면 이 s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궤적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다른 포인트를 골라서 또 s를 바꾸면은 또 이런 식으로 궤적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플로우라는 이름이 좀 말이 돼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를 잡고요. 그다음에 액션 이제 라그랑지안 메카닉스 처음에 그걸 기억해 보시면은 저희가 커브를 잡고 그 액션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커브의 베리에이션을 줘서 액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함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액션의 데리버티브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그냥 커브를 m 위의 커브로 그냥 주고 여기서 이 커브를 베리에이션을 주는 방식을 택했었어요. 그쵸? 근데 저희가 지금 그 플로우를 시공간으로 주고 나중에 이제 그 보존량을 찾을 때 이 이 플로우의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스페이스 타임 커브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보존량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걸 생각할 때 조금 헷갈렸어가지고 한번 표로 만들어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거죠. 커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요 i에 있는 이 t가 파라미터 역할을 하잖아요. 뭐, 대충 어떤 입자가 움직인 시간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더 헷갈려서 그냥 파라미터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걸 스페이스 타임 커브로 이해를 하려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맵을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파라미터 t에 대해서 시간 t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위치는 감마 it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커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스페이스 타임 커브를 얻는 이제 자연스러운 방식이 이런 게 있고요. 시간도 따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플로우를 흘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요 감마 바가 이 플로우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이 오른쪽에 새로 기록되는 플로우에 의해서 바뀌어서 새로 기록되는 t가 더 이상 이 시간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지금 다르잖아요. 원래 그 t가 이렇게 t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t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스페이스 컵으로 옮겨서 액션을 고려할 때는 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바꿔줘야 돼요. 요 플로우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타워라고 바꿨고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인터벌이 그 플로우에 의해서 움직여서 바뀐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도메인을 이걸로 바꿨고요. 새로운 인터벌로.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 베리어블로 나타낼 때 타우라는 기호를 쓸 거고요. 왜냐면 지금 t랑 다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새로운 이제 스페이스 커브를 생각할 때 제가 요거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이게 오타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타우인데 이것은 요 새로운 시간을 그 원래 주어졌던 감마에 집어넣으면 새로운 커브가 나오는 거죠. 아닌데?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거 맞네요. 네. 헷갈린다. 뭐가 많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네. 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 노테이션을 따라간 거예요. 요 노테이션. 그래서 요것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요 사이는 어디서 나왔냐? 이거는 그 시간을 새로 리페르메트라이즈를 할 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버전을 했어요. 이게 플로우가 스페이스 타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시각화를 좀 그림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감마라는 스페이스 커브를 스페이스 타임 커브로 그리면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얘가 이제 플로우, 아까 제가 시각화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플로우를 이쪽으로 흘러가게끔. 그러면은 이 감마 반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네, 이렇게 옮겨지는데 이때 시간이 변하죠. 요 파트가 변하죠. 네, 그래서 요 녀석을 새롭게 카운트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귀찮아서 뭐 예제나 이런 거는 안 적었는데 조금 답답하시면은 한번 예제를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괜찮으세요? 와닿으세요, 이거? 저, 음, 저 감마 바에서 네. 감마 바 S로 가는 부분이 제가 지금 잘 안 따라가져서 그러는데요. 음, 네, 네. 이게 플로우를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요렇게 잡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파이가 제가 플로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S가 주어지면은 이 감마 I t, t를 파이가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네, 여기처럼. 네네네, 여기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감마 I t, t였다. 네, 그러면은 S를 집어넣으면은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움직였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녀석이 새로운 커브를 만들겠죠. 네, 네네, 네. 요 커브가 이렇게 있을 때 파란색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움직이면 요 커브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거를 노란색으로 형상화를 한 거고요. 아, 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따라서 M 곱하기 R이 흘러가잖아요. 네, 근데 이 M 곱하기 R에다가 저희가 커브를 하나를 던져 넣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파란색을 따라서 이 커브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네, 네네네. 네, 그게 감마 바 S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뭐 수식을 적어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플로우를 단순하게 잡아서, 그냥 조금 귀찮아서. 네, 그, 꼭 보고 싶으시다는 요청이 있으면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타임 플로우가 트리키한 게 이거죠. 이 M하고 R이 동시에 움직이는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 커브가 이렇게 있다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운 시간이 나와요. 그죠?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갖고 있던 커브가 뭐 1에서 3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근데 플로우를 이렇게 움직여서 만약에 플로우가 이제 기울기가 달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뭐 막 얘가 뭐 2구, 얘가 뭐 7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커브의 타임이 이, 이 녀석을 MA 컵으로 다시 옮겨갈 때는 요 시간을 새로 패러메트라이즈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에 맞게 2에서 7 요거에 맞게.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제 노트에서. 네, 아주 별로입니다. 한번 하나 해보죠. 간단하게. 하나 해보죠. 그러니까 뭐 M을 간단하게 이렇게 잡아볼까요? R2? R로 해도 유의미하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귀찮으니까 알로 해볼게요. 알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알축이 하나 있고, 그쵸? 저희가 플로우를 아주 간단하게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R이랑 T가 같이 움직이기를 바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플로우를, phi s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 m 곱하기 r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베리어블을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x, t. 그 다음에 얘를 같이 움직이죠. t 플러스 s.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 다음에 커브는 주어진 커브 하나, 주어진 커브 하나는 이제 m이니까 사실 r로 가는 건데, 얘를 t를 잡았을 때, 어, 아까 제가 지금 시각화 형상을 할 때, 요 그림이 재밌는 것 같아서, 요거를 하면은 뭐 대충 1-t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오죠? R하고, R하고, 그러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음, 제가 썼던 노테이션을 한번 그대로 복구해 볼게요. 감마 바는, 이거 감마 바의 그래프여야 되는데? 좀 이상하다. 잠시만요. 이게 감마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그게 감마 바의 그래프이기는 한데, 감마 바는 이거죠? i에서 m 크로스 r. 그러니까 t에서 1 빼기 t, t가 나와야 돼요. 그쵸? 이런 그래프가 비슷하게 안 나오나? 음, t가 0일 때는 1,0이 찍히고, t가 1일 때는 0,1이 찍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네. 이 선인데 이렇게 가죠. 네. 맞죠? 네, 네, 지금 막 대충 하고 있는데요. 그냥 t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1,0이고, t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이거고, 우리는 이게 직선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라고 한 거예요.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린 거예요. 네, 네. 논리적인데?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 그래프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M, 얘가 R,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마바 S를, 제 노테이션의 감마바 S가 뭔지를 한번 또 찾아볼게요. 이게 여전히 스페이스 타임 커브고요. 근데 T를 이렇게 보낸 거죠. 제 노테이션을 기억하신다면 이게 phi s 여기다가 감마 i 원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감마 1t, t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t, 감마 1t, t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제 노테이션 이렇게 잡았었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요 감마 파일을 특정했으니까 그대로 보내면 되겠죠? 이, 어, 이렇게 또 옮기고 감마 1t가 1-t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1,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좀 잘못 썼네, 제가. 얘를 x, t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정의를 해야겠죠? 이게 플로우죠. 네, 아까 그 노테이션 좀 이상했고요. 네, 그래서 플로우가 이렇게 잡힌 겁니다. 저희 예제, 단순한 예제, 플로우. 이거는 플로우로 보이시나요? 이거는? 네. x, t가 주어졌을 때 s가 바뀌면 이렇게 움직이게끔. 네, 그 사실 그림은 이미 머릿속에서 보이죠?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 네. 근데 그 수식으로 그냥 다 써보죠. 그래서
phi 1이 지금 x 플러스 s잖아요. 네. 맞죠? x 여기서 지금 요 감마 원자리가 x고 이 뒷자리가 t니까 지금 요 수식을 이용하면 첫 번째 컴포넌트는 1-t 플러스 s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포넌트는 t 플러스 s니까 t자리에 t하고 s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가 t 플러스 s죠. 이렇게. 괜찮죠? 네. 그리고, 이것도 인터벌을 줄일게요. 인터벌을 줄여야지 저희 상황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0부터 1까지로 인터벌을 줄이겠습니다. 0부터 1까지로.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세그먼트가 나오죠. 요렇게, 요렇게. 딱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옮겨지는지 보려고요. 네. 어떻게 옮겨지는지 보려고. 그래서 요렇게 이 녀석이 플로우에 의해서 움직인 커브의 자치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얘를 찾기 위해서 한번 감마바에다가 s가 1일 때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 그려보려고. s가 1일 때는 여기서 t를 집어넣었을 때 그 1 빼기 t 플러스 1, 그 다음에 t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2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비슷한 방식으로 확인을 하면은 t가 0일 때 2,1, t가 0일 때 2,1, 그쵸? 그 다음에 t가 1일 때 1,2니까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그쵸? 얘가 감마 바 1이죠. 얘는 감마 바였고. 요렇게. 괜찮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감마가 0에서 1부 그 스페이스 컵으로 여기서 전환을 하면은 그 이 녀석을 이제 다시 스페이스 컵으로 돌려야지 액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을 스페이스 컵으로 돌리려면은 지금 그 요 새로운 타임을 써야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감마 바 1을 감마 1으로 돌릴 때 인터벌 i가 0,1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1부터 2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1부터 2. 그 다음에 여기서 그 m으로 가는 거죠. m.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제가 타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얘를 타우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얘를 타우로 바꿔가지고 1부터 2로 해서 같은 그래프를 얻으려면 얘는 그 제가 아까 정의한 방식이 요 타임 펑션에 대해서 인버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푸사이가. 그쵸? 이제 그래서 푸사이를 또 찾아보면은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푸사이 S가 뭐냐? 그쵸? 푸사이 S는 그 단순히 빼기 S 해주면 되겠죠? 푸사이 S는 어, 타우 빼기 S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되냐? 어,
그 타우 빼기 s를 넣고,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면은 제 노테이션을 따라가면 여기 s에 여기에다가 어 사이 s 타우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결국에는 타우 마이너스 s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에 타우 마이너스 s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 자리 요거만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요 자리에 타우 빼기 s가 들어가니까 지금 이게 1 마이너스 타우 플러스 2s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요. 좀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임 플로우를 생각하려면 이 그 커브를 스페이스 타임 세팅으로 자연스럽게 바꾼 다음에 이 스페이스 타임 커브를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인 스페이스 타임 커브를 다시 우리가 액션 그 라그랑지안 쪽으로 적용을 하려면 스페이스 세팅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받은 요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시간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스텝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이게 되게 귀찮은 작업 같아 보이는데 우선은 이렇게 뭐 하는 게 최선인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M과 R 각각의 축이 둘 다 바뀌다 보니까 생기는 그 현상인 거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이런 걸 수학적으로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바뀌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좀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M이나 R 둘 중에 하나만. 그, 그게 예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뭐 귀찮아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스페이스 타임 커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이나 R 하나만 바뀌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 바꾸고 하나 보는 거니까. 특수한 예제에 들어가요. 예, 그 케이스가. 아, 그런 건가요? 아, 네, 그쵸. 네네. 그냥 T가 안 바뀌면은 여기서 얘가 그대로 T로 가는 거죠, 그냥. 예, 그쵸, 그쵸. 네네. 안 해도 네, 되네요. 그쵸. T가 바뀐 거면. 아, 네. 그러니까 좀 더 제너럴한 스테이트먼트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게. 네네네. 아, 네. 예. 네, 어느 정도 와닿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안 바뀌면은 그냥 그 사실 그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새로운 코디네이트 쓰는 걸로 결론이 나서 그냥 간단하게 되고요. 음, 그 시간이 바뀌는 거는 조금 이 비슷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그렇고요. 어,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시메트리 조건을 주고 저희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플로우를 줬을 때 커브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트랙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플로우가 스페이스 타임 위에서 주어진 좀 제너럴라이즈 된 플로우면 우리가 시간을 다시 패러메트라이제이션 하는 거를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이 필요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래서 여기서 단순화된 예제를 들기 위해서 그냥 t 플러스 s라고 간단하게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요 인버스 펑션 찾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솔직히 안 그래도, 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막 t는 막 이상하게 변하고, 그 x랑 다르게 변하고, 막 이러면은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로우가 움직였는데, 막 플로우가 만약에 직선이었는데 기울기가 변하고 막 이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생각보다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이 영향을 좀 미치게 되겠죠. 많이. 네. 근데 수학적으로 이 추상화된 포뮬레이션에서는 뭐 whatever입니다. 그냥 뭐 네, 계산 과정에서 그냥 나올 뿐이에요. 뭔가 새로운 게.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납득이 가서 뭐 별로 막 크게 고민은 하지 않았고요. 근데 처음에 요 과정을 떠올리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와닿기까지는.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플로우, 스페이스 타임 내에서 플로우에 따라서 커브가 움직이는 거를 형상화하는 그림까지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시메트리 조건을 줘야겠죠? 이 시메트리 조건을 주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액션이 이 플로우를 베리에이션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AS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제 S마다 새로운 커브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액션을 계산을 해야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S가 0일 때는 그냥 T0에서 T1까지로 나올 거고, 아이덴티티였을 테니까. 그래서 그 S가 0일 때는 원래 커브의 액션이 계산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S가 바뀌면은 움직인 커브에 대해서 액션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과정이 꼭 필요했던 게 얘 때문이에요. 우리 라그랑 제한이 이 커브가 어떤 속도로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 잘 알고 있는 표준 라그랑 제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커브가 바뀌어서 바뀌면은 이 x 다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의미하게. 요 t 때문에. 아까 제가 기울기 바꾼 예제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랑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x.y. 줄잖아요. 얘가 늘어졌으니까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스페이스 위를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트라젝토리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트라젝토리를 어떤 속도로 움직였느냐도 라그랑지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네, 이거 처음에 할 때 저는 이거를 카운트를 안 해가지고 자꾸 잘못된 그 계산이 나왔었거든요. 예, 참 꼼꼼하게 잘 따져야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예, 스페이스 타임 플로우에서 움직였으면은 우리는 이 그 스페이스 커브에서의 이 궤적만 바뀐 게 아니라 이 궤적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바뀌기 때문에 액션이 유의미하게 달라진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액션이 그 S에 따라서 액션이 주어지잖아요. 플로우 S에 따라서 액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건은 이겁니다. 플로우를 따라서 움직인 경우 S는 항상 컨스턴트다. 액션은 변하지 않는다. 괜찮나요? 이게 시메트리 조건이에요. 네서 스어럼의 시메트리 조건. 저기 방금 저 어순으로 시작하는 줄의 맨 마지막에 컨스탄트 온 S인가요? 저 S가 뭐죠? S가 바뀌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액션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제일 위에 가면은 S가 마이너스 엡실론에서 플러스 엡실론 사이 어떤 밸류인 게 첫 번째 페이지에. 네, 네네네. 네네네. 플로우에. 예. 그래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타임 커브를 M 세팅으로 바꾸면은 그 처음에 주어졌던 커브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플로우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이 커브가. 네네. 플로우에 의해서 바뀌면은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플로우에 따라서 커브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물론 시간도 바뀝니다.
이 커브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데 액션을 계산하면은 이 커브나 이 커브나 이 커브나 액션은 다 같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컨스턴트 온 S라는 게 그 뜻입니다. 음, 그 네. 이니셜이랑 파이널 컨디션이 같다라는 조건은 필요가 없나요? 그거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계산으로 한번 보시죠. 네. 그 조건이,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 제가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계산으로 한번 보시죠. 네, 뒤에서. 네, 어쨌든 시메트리 컨디션은 이겁니다. 플로우를 따라서 그 커브가, 스페이스 타임 플로우를 따라서 커브가 움직였는데, 액션은 변하지 않는 상황. 그게 컨티니어스 시메트리. 넷서 정리의 컨티니어스 시메트리입니다.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예제가 제가 좀 뒷부분에 넣어놨는데 가장 스탠다드한 예제가 이런 거. 어이구, 지우개로 바뀌었어. 네, 여기서 그 라그랑지안 그냥 표준 라그랑지안에 포텐셜 안 붙어 있는 버전으로 간단하게 하려고. 네, 이렇게 해서 플로우를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이시죠? L이 X에 디펜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플로우에 따라서 지금 X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라그랑지안 펑션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커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 x 플러스 s로 움직이면은 얘가 그냥 이쪽으로 옮겨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한 이 적분하고, 여기서 계산한 이 적분하고 안 달라지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커브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 빼기 t, t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얘는 1 빼기 t 플러스 s, t 플러스 s 이렇게 잡히잖아요.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라그랑지안을 만들어서 이 x 닷 y 닷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적분 계산하면은 안 달라지잖아요. 적분값 똑같잖아요. 이게 컨티니어스 시메트리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리니어 모멘텀이 보존된다 나올 수 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예제입니다. 컨티니어스 시메트리의 가장 단순한 예제. L이 그 X에 대한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L이 X에 대한 explicit dependence가 없으면 그쪽 방향, X 방향으로 움직이는 플로우는 다 이제 컨티니어스 시메트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 지금 x 더하기 s만 돼 있는데 저건 일부러 x에만 s 더한 형태로 플로우를 네, 잡은 건가요? 네, 네, 일부러요. 아, 네네네. 네. 이거 Y 플러스 S로 해도 되잖아요. 네, X는 고정하고. 네, 그러면은 Y 방향의 모멘텀이 나오겠죠. Y 방향의,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보존량으로서. 그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둘 다 바꾸잖아요. 그럼 합이죠. 그냥. 네. 둘 다 바꾸면은, 둘 다 바꿔도 라그랑지안이 안 바뀌거든요. 보이시다시피. 이게 X 닷, Y 닷에서 S가 사라지기 때문에. 네. 아, 이게 둘 다 바꿔도,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노트의 흐름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은데, 음, 라그랑지안을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은 뭐 여러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데, 네. 라그랑지안을 어떻게 잘 잡았더니 S에 대한 그 시메트리가 있더라를 어쌔을 하는 거죠. 어쌔을 해놓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그 보존량을 찾으려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네, 약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그랑지안은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라그랑지안이 있고요. 네, 네네. 근데 플로우를 우연찮게 잘 찾은 거예요. 네, 네네네. 예. 플로우를 우연찮게 잘 찾았더니, 어떤 커브가 주어져도 얘를 플로우를 따라서 움직여서 액션을 다시 계산해봐도 변하지가 않더라. 네. 우연찮게 잘 찾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보존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 저는 이 관점이 조금 더 마음속에서 자연스럽습니다. 제 마음에는. 네, 네네네네. 아니, 라그랑지안은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에 의해서 주어지지, 네네.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 라그랑지안이 어떤 시스템을 묘사하는 라그랑지안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플로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액션이 보존되는 플로우를 찾아보자. 만약에 우연찮게 찾았어. 그러면은, 이쁘네, 이러고 끝이 아니라, 그 플로우에 해당되는 보존량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넷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강성 선생님 말씀하신 잡는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라그랑지안을 파라메트라이즈하는 그 변수를 잘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라그랑지안 음, 자체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딱 저 보존되는 그게 한쪽 변수로 딱 몰리게끔 처음부터 시메트리를 보고 딱 잘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로 딱 몰빵이 되니까 좀 편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문제 푸는 방식의 접근입니다, 저게. 근데 지오메트릭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 코디네이트를 바꾸는 거는 지오메트리가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코디네이트를 바꾸면은 더 잘 보이는 게 있죠, 플로우가.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 앵귤러 모멘텀을 보고 싶은데, 저희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앵귤러 모멘텀을 보려면 플로우를 잘 찾아야 돼요. 그냥 부자연스럽게. 근데 박미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좌표계를 폴라 코디에서 쓱 바꾸잖아요. 그러면 플로우가 너무 쉬워요. 가운동량을 만드는 플로우가 쉬워요. 세타를 따라서 움직이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라그랑지안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오메트릭하게는. 그거는 좌표계를 바꾸는 거고, 라그랑지안을 어떻게 적겠느냐라는 거를 바꾸는 거지, 라그랑지안이라는 지오메트릭한 대상이 바뀌는 건 아니긴 합니다. 네, 관점이 조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좌표가 바꾸는 것도 라그랑지안이 바뀌는 거를 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고요. 왜 지오메트릭 관점에서 코디네이트를 바꾸는 거는 그걸 바꾸는 게 아니니까. 네. 어쨌든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당연히 유효하죠. 유효하고 좋은 관점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네, 아주 유용하겠죠. 그럼 저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요. 네. 어, 여기서 말하는 저 라그랑지안, 그러니까 L 라그랑지안은, 음, 그러니까 처음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공부를 처음 할 때는 그, 그냥 T-V로 라그랑지안을 새로운 어떤 그 변수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 보존이, 잠깐만요. 그거로부터 에너지 보존이 도출된다고 말해도 말이 되나? T 빼기 V가 T에 따라서 네, 변하지 않으면 되죠. 네. 네. 맞죠? 에너지 보존 맞죠? T에 그,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네네네네. 그러면 근데 이제부터는 이게 보존량이 에너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에너지랑, 그다음에 그 운동량이랑 가운동량이잖아요. 그 세 개를 네. 하는 동안에 저 라그랑지안은 안 변하나요? 그러면? 라그랑지안은 고정돼 있죠. 네. 그런 거죠. 라그랑지안은 네. 고정돼 있는데, 플로우를,
어떻게 잡느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아, 네.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네. 네, 플로우를 아까 보여드린 그 단순 무식한 예제로 시간이 안 바뀌고 트랜슬레이션 플로우를 주잖아요. 그냥 X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Y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Z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그 방향에 대한 운동량이 나오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라그랑지안을 고정하고 그 플로우를 돌아가는 걸로 바꿔요. 그 평면을 정해놓고 돌아가는 걸로. 그럼 각 운동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플로우를 스페이스는 안 바꾸고 시간만 바꾸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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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라그랑지안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대로. 플로우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찾아야 돼. 이게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플로우를 잘 찾아? 라그랑지안이 안 바뀌게. 근데 생각보다 좀 있다는 거예요. 움직여도 액션이 변하지 않는 플로우가 생각보다 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넷서의 정리가 멋있는 거죠. 뭐, 가군동량, 선운동량, 뭐, 그, 에너지, 그런 거 다 뭐, 특수한 예제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패턴을 찾은 거예요. 아, 실제로는 그 녀석들은 액션이 보존되는 플로우로부터 주어지는구나. 라고 일반화를 한 겁니다. 네. 오케이. 네, 퍼즐 잠깐 해봤고요. 생각하고 계신 거라서.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액션이 보존되는 플로우가 있으면, 뭐라 그러는 거야? 액션이 변하지 않는 플로우가 있으면, 그 플로우에 해당되는 보존량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스테이트먼트를 조금 수학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액션이 보존되는 플로우가 있다. 그러면 보존량이라는 것이 요 수식을 통해서 주어지고요. 제가 시그마를 빠뜨렸어요. 귀찮아서. 이거 합이에요. 합.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들 익숙하시잖아요. 컨주게이트 모멘텀으로. 이 VI랑 W가 어디서 나왔냐? H는 해밀토니안입니다. 그 T 플러스 V. 네. 그럼 이 VI랑 W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플로우의 제네레이터의 꼴에서부터 나와요. 저희 이 제네레이터 개념 이제 괜찮으시죠? 플로우가 있으면은 이 플로우의 S에 대한 미분이 벡터 필드를 주잖아요. 네. 그 벡터 필드를 요렇게 나눠서 적을 수가 있죠. 어떤 함수 vi 곱하기 탄젠트 벡터, 함수 곱하기 탄젠트 벡터. 이게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임 제네레이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은 얘가 새로운 함수가 되죠. 근데 이 함수는 오일러 라그랑지안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움직이면 항상 컨스턴트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자, 빨리 질문 주십시오. 왜 표정만 그렇게 짓지 마시고. W는 뭐예요? W는 제가 그냥 갈라 놓은 거예요. 이 제네레이터인데 이게 플로우가 스페이스 타임 위를 움직이다 보니까 이 스페이스 쪽 제네레이터, 타임 쪽 제네레이터를 나눠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타임 쪽 제네레이터에서 나타나는 요 펑션을 W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제가. 아, 그냥, 네. 네.
위키피디아 보시면은 뭐 다른 거 썼을 거예요, 아마. 문자를. 근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시간 쪽 제너레이터에서 왔다. 이걸 구분한 거고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플로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플로우는 찾았다고 가정한 거예요. 네, 그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하는 그 혹시 뉘앙스가 있으신가요? 뭔가 여기서 액션을 시메트릭하게 잡는 플로우를 잡아야, 그러니까 액션을 시메트릭하게 해주는 플로우를 잡을 경우에 이게 지금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플로우를 어떻게 잡을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게 궁금할 수도 있죠. 네, 그게 궁금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좀 다른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존량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말씀하신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라그랑지안과 액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시메트리를 만드는 플로우를 어떻게 찾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넷서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액션이 시메트릭하게 보존되는 플로우가 있을 때 보존량이라는 것이 등장한다. 라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거기까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넷서 정리는. 네.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보존량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플로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플로우를 어떻게 찾아야지, 이 시메트릭한 플로우를 어떻게 찾지? 우리가 새로운 보존량을 얻으려면? 뭐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네. 그것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넷서 정리의 증명을 이해하는 데는, 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그래서 포멀리즘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인포멀하게 넷서 정리를 소개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컨티뉴어스 시메트리가 있으면 보존량이 있다. 그 바닥에 깔려있는 포멀리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컨티뉴어스 시메트리의 의미란 스페이스 타임에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메트리라는 것은 이제 액션이 보존된다는 의미에서의 시메트리고요. 그래서 액션이 보존되는 플로우가 있으면은 컨저브드 퀀티티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넷서 정리의 이 인포멀 디스크립션하고 딱 매치가 되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아이디어가 어렵죠. 증명은 계산입니다. 예. 증명은 캘큘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넷서의 천재적인 발상은 이거 보니까 액션이 안 변할 때마다 뭐가 나오는 것 같다. 선운동량, 각운동량, 에너지. 보니까 액션이 안 변할 때마다 뭐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다. 이거를 일반화할 생각을 한 게 천재적인 발상인 거죠. 그 뒤는 아무나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뒤는 그냥 체인룰이거든요. 체인룰, 치환적분 다 그거예요. 네. 보시죠. 그래서 이거를 액션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트라젝토리가 바뀌어서 시간이 바뀌는 거 인터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이렇게 계산해야겠죠? 라그랑지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냥 이제 타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 미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벌이 변하게 달려있으면 귀찮아요. 매번 이거 바꾸는 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치환 족분 해가지고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인터벌을 통일을 시킬 수 있죠.
인터벌을 통일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인터벌을 통일시키면은 이 라그랑지안이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주의해야 될 거는 얘가 요 미분이 t에 대한 미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를 미분해서 나온 것은 타우에 대한 함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한번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캘큘러스입니다. 그거. 제가 이거를 아까 그 계획하지 않았던 예제 때문에 생기는 엑스트라 페이지를 옮겨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네. 이거 그냥 네. 체인을 쓰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어, 그 제가 이것도 빼먹었네요. 얘가 사실 요건데 얘가 사실 요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phi is를 타우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이 t가 타우로 바뀌는 펑션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 사실 이 자리에 체인룰을 원래 그대로 적었다면 이렇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 t는 그 인버스 펑션 그거예요. t를 타우로 바꿔주는 함수. 아니다, 아니다. 타우를 t로 바꿔주는 함수. 그래서 이렇게 뺐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t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얻기 위해서 제가 이 녀석을 계산할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아, 여기 얘 잘못했다. 이거 I 아니고 이거 t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시간이 바뀐 거를 타우로 바꿔주는 함수.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합성 함수가 타우기 때문에 그냥 그 체인을 적용해가지고 타우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가 1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요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괜찮으신가요, 이거? 네, 이거 괜찮으세요, 이거? 이게 조금 이상해 보일 것 같은데. 그, 그, 그 푸사이 S는 그냥 T가 그 타우를 바꿔주는, 아니지. 타우를 받아서, 아니지. 아, 헷갈려. 잠깐만요. 푸사이가, 푸사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죠? 타워를 받아서 이걸, T를 뱉어주는 거 아닌가요? 타우를 봐서 T로 뵙는 건가요? 네, 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T 대신에 그걸 쓴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플로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시간이 플로우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었죠. 그 t라는 시간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t라는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거를 거꾸로 가지고 오는 게 푸사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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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실상 역함수. 역함수예요. 네. 네.
미적분학이라서 뭐 제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쉽다고는 안 했죠. 헷갈립니다. 네. 음, 되게 어, 그 이게 생각보다 시간 바뀌는 게 짜증나요. 그죠? 이 시간이 바뀌면은 이 속도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바뀐 시간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그림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스페이스 타임 커브가 처음에 주어졌고 플로우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얘가 막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 M에서의 궤적은 뭐 똑같이 움직였다가 하더라도 이 움직인 궤적을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다른 거죠. 새롭게 얻은 커브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 빼기 V에서 그 T가 엄청나게 변할 거잖아요. 우리가 느리게 움직이면. 네. 그러니까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 과정이.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다 등장합니다. 얘가 이 스케일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요 psi s가 항상 나와요. 네. 근데 사실 만약에 그 선생님들이 이제 수학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 게 이거 항상 있냐고. 아, 사실 그 그죠? 질문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아, 여기 그 강성 선생님이 확실히 네. 수학을 좋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항상 존재하냐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죠? 플로우가 꼬이면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안 되고요. 근데 조금만 움직이는 S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조금만 움직이는 S에 대해서는. 근데 S가 좀 길어지면은 진짜 제가 말한 것처럼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럼 못 찾아요. 네. 그거는 좀 해석학적인 그 센스가 좀 필요한데, 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있습니다. S가 작으면 있어요. S가 0 근처면 있어요. 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도 저 지금 잘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그냥 이게 1이라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아니죠. 얘는 I잖아요. 아, 얘는 T고. 아, 그렇군요. 다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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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제 손글씨 폰트가 좀 그래서. 아, 아닙니다.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얘가 I고 얘가 T라서. 네. 아, 네, 네. 네. T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1이 나와요. 네. T에 대해서는 1이 나온 게 맞고요. 네. 그게 그냥 어, 얘를 타오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그냥 1이 나온다. 그거죠? 네, 그죠,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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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는 진짜 일변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네, 기호만 복잡하지. 네. 네, 네, 별게 네, 네. 없는 거고요. 네. 네. 이거 근데 사실 역함수 미분법이잖아요. 네. 네. 그거 적용한 겁니다. 네. 네. Nothing new입니다. 여기. 진짜 역함수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희가 어, 이 속도를 계산할 때 시간을 바꾸면은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속도가 다른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그거죠. 시속하고 초속하고 다르잖아요. 네. 지금 그거 교체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진짜로. 네. 시간이 바뀌면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속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T가 처음에는 초였는데 우리가
그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시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것보다는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네. 그거보다는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네, 이 미분 자체는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쨌든 이거 괜찮으시죠? 요거 그 t에 대한 걸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 액션이 컨스턴트라는 조건을 미분했을 때 0이라는 조건으로 바꿀 수 있죠. 액션이 그 커브로 움직여도 액션이 안 바뀌니까 이 액션이라는 함수는 s에 대해서 컨스턴트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미분할 건데 이거 라그랑지안 다 파이나이트죠? 그러니까 미분을 적분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게 테크닉이에요. 멋진 테크닉, 미분을 하는 거.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체인룰을 적용해서 그 미분을 하면 QI 파트가 나올 거고요. 그럼 QI 자리에 들어갔던 phi i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QI 닷 자리에도 들어가는데 그때는 그 아까 저희가 새로 구했던 요 녀석, 요 녀석을 S에 대해서 미분한 녀석이 마지막에 나오겠죠. 체인룰의 결과로. 그 다음에 시간 자리에도 뭐가 나오죠? 시간 자리에는 t 펑션, phi t 펑션을 편미분을 해서 넣어야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치환 적분할 때 새롭게 등장했던 요 텀 있죠. 이 텀도 미분을 해줘야 돼요. 이 텀도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곱꼴이니까 프로덕트니까 프로덕트 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텀, 첫 번째 큰 텀은 L만 미분한 거고 뒤에 거는 잠깐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두 번째 텀이 L은 놔두고 뒤에 것만 미분한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제네레이터죠. 제네레이터 조건이죠. 그래서 VI가 나오고요. 얘는 별로 안 궁금합니다. 이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플로우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또 그냥 일변수 미분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이거 프로덕트죠? 진짜 프로덕트 무식하게 한 거예요? 프로덕트 미분? 보이시죠? 프로덕트 미분 하는 거? 완전 일변수죠? 네. 완전 일변수 미적분학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미분하면은 이거 나와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 바닥을 보잖아요. 얘. 이걸 제가 1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1이냐면 저희가 S는 0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1이에요. 마지막에 S는 0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기억해 보시면은 S가 0일 때는 플로우가 아이덴티티예요. 그쵸? 첫 번째 스냅샷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로우가 아이덴티티니까 S가 0이면은 얘가 T예요. 그래서 1이라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은 지금 이 안쪽에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미분 순서를. DDT하고 DDS의 순서를 바꿨어요. 일부러. 되죠? 이거 여기 이 미분하면 원래는 이 텀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 텀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순서 바꾼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순서를 항상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항상 됩니다. 아, 항상 되나요, 저거는? 네. 아,
아, 네, 네네네. 네. 플로우가 스무스하면. 네. 네, 클로레 티어렘 뭐 아시잖아요. 네네네, 네네. 네네네. 저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클로 뭐였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사실 또 되게 중요한 지문이기도 해요. 이거 매니폴드 세팅에서 바꾸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네. 확률론 미분계에 오시면 그, 그 얘기도 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홍보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미루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바꾼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은 제가 순서를 왜 바꿨냐? 이 요 녀석이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 녀석이 제너레이터 W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를 W 다시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냥.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얘를 제가 감마 i 다시라고 썼는데요. 여기도 s는 0을 집어넣은 거예요. s가 0일 때는 얘가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감마를 그대로 얻게 되죠. 그래서 감마 i 다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으로 넘어가면 얘랑 같은 원리에 의해서 얘 1이죠. 그 다음에 지금 얘를 보시면 쟤도 슬쩍 바꿨죠? 제가 순서를. 그러면 이 안쪽은 제너레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vi 다시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얘를 다 줄여가지고 쓰면은 조금 간편해졌죠? 여기서 vi 닷들이 나왔고요. 이것도 서메이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네. i가 나올 때마다 네, 서메이션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vi 다시 여기서 나왔고요. 마이너스가 붙은 다음에 w 닷 곱하기 감마 i 다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마이너스도 은근히 역할을 해가지고 재밌습니다. 보시면.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얘를 그 두 번째 텀에서 제가 이 파란색으로 만든 게 얘도 또 슬쩍 순서 바꿔가지고 얘도 순서 바꿔가지고 제네레이터 닷 괜찮죠? 네 그러면은 이게 싹 줄어서 이 모양이 나와요. 그쵸? 다시 올라가서 첫 번째 텀이 DL, DQI, VI였죠? 첫 번째 텀이 그대로 여기 살아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텀이 vi 닷 마이너스 w 닷 감마 i 닷이 요 노란색이고요. 그러니까 요 펑션 곱하기 얘가 나오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미분 요거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이 텀 그러면은 라그랑지안 곱하기 w 다시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커브가 오일러 라그랑지안 커브였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용을 해서 얘를 바꿀 거예요. 얘를 바꾸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묶었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 첫 번째랑 얘를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묶었어요. 이 첫 번째 앞에 텀을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으로 체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만 따로 떨어뜨려서 묶었어요. 왜 묶었을까요? 이거 프로덕트 합성함수의 룰이죠. 네. 아, 곱함수니까 합성함수는 아니라 참, 네. 네, 프로덕트 룰이죠. 그래서 프로덕트를 묶은 쓰기 거예요. 위해서. 네, 아주
나이스하죠? 속보이죠, 아주.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또 프로덕트 룰로 묶이게 생겼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순서를 슬쩍 바꿨는데, 요거 프로덕트 룰로 묶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얘가 남았죠. 얘가 어떻게 처리되나 보시죠. 네. 얘가 어떻게 처리되나 보시죠. 지금 보면 이거 옛날에 저희가 라그랑지안 해밀토니안 처음 소개했을 때 돌아보시면은 이 라그랑지안의 타임 편미분이 마이너스 DDT 해밀토니안이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축약시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보이시나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이걸 프로덕트로 할 건 아니고요. 요거 두 개를 H로 바꿔서 쓸 거예요.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너무 신나서. 이거 프로덕트를 안 쓸 거고요. 이거, 이거 두 개를 H로 다시 써서 묶을 거예요. 이렇게. 괜찮나요? 이거 두 개를 H로 다시 써서 묶고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W 닷으로 묶으면 앞에 요거랑 요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해밀토니안의 마이너스잖아요. 보이시죠? 이거 그냥 써볼까요? W 닷은 요거니까 이거잖아요. 제가 적은 게 얘가 마이너스 H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요거. 그러면 얘만 남잖아요. 얘를 오일러 라그랑지 이쿠에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프로덕트를 쓸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프로덕트를 쓰면은 얘도 묶어가지고 DDT가 앞으로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묶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FTC 또 미적분 또 적분합. 네. 요거 나오죠? 근데 이거 아무 T제로 T1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컨스턴트여야 된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보시면은 거짓말 치지 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오잖아요. 네. 누가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좀 드는데, 네. 근데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적인 키 아이디어는 마지막에 다 줄여가지고 요거를 얻는 거예요. 적분 DDT. 그러면 우리는 FTC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정신없는 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얻고 싶은 거는 DDT 어쩌고. 근데 DDT 어쩌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사기 같은 느낌이죠. 네. 이게 좀 거짓말 같죠. 어떻게 이렇게 돼? 뭐 안 남아? 안 남아요. 네. 네, 이렇게 끝입니다.
약간 한국인 좋아하는 결말은 아닌 것 같네요. 무슨 뜻이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결말이 아니라고요? 보통 실패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런가? 농담이었습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무슨, 요즘에 무슨 드라마를 보시길래 그런 얘기를. 아니, 드라마는 아니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되게 좀 네,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좀 천재적인 발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처음 증명하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시작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냥 이제 소설을 쓰자면 아마도 시작은 이제 그 선운동량이든 가군동량이든 에너지든 스페이스 타임에서 어떤 이 보존이 되잖아요. 보존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보니까 라그랑지안 메카닉스를 배우고 나서 라그랑지 포멀리즘을 보고 나서 이 선운동량, 가군동량 에너지를 보니까 이게 액션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컨젝처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액션이 스페이스 타임에서 변하지 않으면 뭔가 그거에 해당되는 보존량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설령 있었다고 해도 설령 그 가설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중간에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계산하다가 아, 이게 되겠어? 그죠? 딱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아이, 너무 지저분하다. 되겠어? 하고 포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끝까지 밀면 나와요. 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길잖아요, 계산이. 그리고 만약에 계산하다가 중간에 이런 스텝 빼먹어가지고 계산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얘 없으면 안 나오거든요? 이거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거짓말 같은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요. 네. 이 마이너스가 안 나오면 H가 안 나와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W 닷으로 묶었을 때 H로 딱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빼먹었어도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네. 제가 혼자 해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설이 설령 마음에 있어도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고 하나라도 미끄러지면 원하는 게 안 나오거든요. 네. 어쨌든 참 뭐 이증명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본 지는 한참 됐고요. 근데 딱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든 지는 한참 됐고 너무 좀 네. 감탄이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넷서 정리의 그냥 예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그랑지안이 변하지 않는 플로우를 찾으면 해당되는 보존량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시간에 대한 걸로만 하면은 딱 해밀토니안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거를 찾는다는 것은 지금 요 플로우의 제네레이터를 보시면 W는 1이고 나머지는 0이에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H가 보존량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세팅에서는 지금 V1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V1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X방향의 선운 동량이 나오고요. 괜찮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증명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계산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안 보여드릴 계산은 저의 삽질. 다 틀렸던 거예요.
안 돼, 안 나와. 뭐가 자꾸 안 나와. 네, 안 끝났어요. 위에 더 있어요. 어쨌든 삽질 제가 일부러 안 지웠어요. 네, 여기 이거 다 틀린 거거든요, 이거. 네, 여기서부터만 맞는 거고. 네, 어쨌든 넷서 정리의 증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증명 자체도 꽤나 만족스럽고 멋있어서 넷서 정리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면 굳이 심플렉트를 가야 되나 싶었거든요. 네,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심플렉트를 가야 되나? 넷서 정리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심플렉트를 가는 거는 다른 목적이 있어야 저 같으면은 좀 갈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네.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네. 제가 발표했는데.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네터 정리 말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라그랑지안에 대해서 그 시메트릭 플로우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나요? 항상 존재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네. 액션 시메트리가 없는 라그랑지안이 존재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억지로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사실 피지컬한 라그랑지안이 아니죠.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내서 정리의 포커스는 그쪽은 아니에요. 시메트리가 존재하냐 안 하냐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시메트리가 있다면 보존량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물리랑 수학 둘 다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여기서 시메트릭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액션을 유지한다는 거랑 시메트릭한 거랑 매치가 잘 안 돼가지고. 아, 이게 시메트리가 조금 이제 추상화된 상태인 거예요. 무언가가 보존되는 거를 시메트리라고 항상 부르는 거예요. 언어로서. 그렇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대칭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두고 변화를 시켰을 때 뭔가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추상적으로 제너럴라이즈를 한 거죠. 뭔가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면 시메트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추상화된 느낌. 네. 그래서 인바리언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따라서. 수학에서는 인베리언스를 더 좋아합니다. 시메트리보다. 네. 아, 그 하나만 더, 아, 네. 아, 방송 선생님만 더. 네, 전 별건 아니고요. 그냥 저도 벡터 정리 처음 봤을 때 그 대칭성 얘기를 할 때 저는 대칭성이 정말 그 뭐 좌우 대칭 그런 대칭을 말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미 이 물리학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뭔가 보존되면은 다 시메트리라고 마음속에 정의를 해놓은 상태야. 음, 그런 거죠. 아, 그, 죄송합니다. 마지막 코멘트. 나중에 어, 이제 수학의 추상대수 또는 현대대수 이런 거를 보시면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시메트리 그룹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같은 겁니다. 그것도 이제 카디널리티가 보존이 되죠. 음, 네. 집합의 그 시메트리 그룹이 시메트리 트랜스폼을 한 이후에도 이 보존이 되잖아요. 카디널리티가. 네. 그래서 시메트리 그룹. 아, 저 지금까지 그걸 왜 시메트릭 그룹이라고 부르는지 되게 이상하게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겁니다. 네. 놀랍네요.
데이터 정립의 한정된 퀀티티가 저렇게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저 마이너스 HW 한 저 식이 뭔가 깔끔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는데,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음, 그러니까 보존되는 방향이 제너레이터로 주어지는 거야. 그 뭐지? 그 시메트리의 방향이 제너레이터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딱 그 순간 인피니테시멀한 방향이 제너레이터로 주어지는 거예요. VI랑 W를 이용해서. 네. 그거에 맞게 바뀌고 있죠. 지금 그거랑 이제 페어가 돼가지고 보존량이 등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의 플로우가 VI와 W처럼 움직이면 그 녀석들이 컨주게이트 모멘텀과 에너지에 맞게 스케일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거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그냥 VI랑 QI 다시 딱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타임에 대해서는 H가 붙어 있고. 딱 거기까지. 만약에 상대성 이론 아시잖아요? 이거, 그거처럼 보일 거예요. 로렌치안 매트릭의 이너 프로덕트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로렌치안 매트릭은 한 개가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보시면 4 벡터를 다루거든요. TXYG. 여기에 주어지는 이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Y1, Y2, C1, G3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 완전 그거죠? 네. 네. 근데 혼란이 가중될까 봐 이야기는 안 했는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박미가 선생님은 아실 것 같은데 에이덴 포멀리즘의 그거입니다. 그 선운동량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거랑 완전히 통해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로 놀라웠지만, 그, 음, 일단 저 지금 노란색 박스 쳐 있는 저 부분? 저런 식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일단은 가장 놀랍습니다. 너무 좀 신기하죠. 네. 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플로우가, 네. 플로우가 있으면 이거 계산하면 그냥 나와요. 네. 물론 중간에 저 한 줄에 다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벌어졌던 식이 다시 마법처럼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도 놀라운데, 네. 네. 그거 이제 한번 그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네. 저처럼 또 한번 틀려보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제가 골을 좀, 이런 식으로는 저는 안 했어갖고 이제 골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맨 처음에 그 필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아니, 이제 다른 분들께도 이제 드리는 음, 말로, 그 필드로 해서 하면은 이제 그 어떤 컨티뉴어스 시메트리에 해당하는 웨터 커런트라고 하는 호 벡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연속 방정식하고 이제 스톡스 정리 같은 걸 잘 써가지고 해보면은 그거의 그 제로스 성분, 0성분을 이제 적분한 것이 이제 보존량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네터 차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필드에서 그렇게 시스테마틱하게 보존량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면 여기서도 아마 뭐 거의 비슷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꼴에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을,
아니, 이미 이걸 구하신 거지, 참. 네. 이미 구하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서 끼어들었어요.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 어디 가야 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뭐, 레코드 정리하고 네. 뭐 잡담하셔도 되고, 일단은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레코드를 남겨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주셔도 되는데, 아니면은, 네, 강사 선생님, 네, 이제 끝나도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아니요, 그냥 질문은 아니고, 제가 네, 예전에, 음, 이 이름을 어디서 봤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분이 쓴 뭐 PDF랑 그런 것들이 무리엄수 채널에서 몇 번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존 바에즈라고 읽어야 될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뇌터 정리 in a nutshell이라는 그 웹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페이지, 길지도 않은 한 페이지에 뇌터 시어림을 아주 간단한 그 세팅에서 증명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읽다가 중간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중에 봐야겠다 해서 약간 스킵했던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 어 라그랑지안 L이 시메트리를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원 파라미터 패밀리 오브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정을 해놓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 뭔가가 뿅 하고 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박민관 선생님이 그 끝점 고정 안 해도 되냐? 라는 질문 해주셨잖아요. 보니까 안 해도 되죠. 네. 끝점 고정된 조건 안 썼습니다. 근데 저도 한 2, 3페이지쯤에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 아, 이 놀라운 놀라움과 즐거움을 주신 장현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일단 네, 레코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